세기의 재판에서 오류. 야,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 예상을 깨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최태원 회장이 짚었던 건 2심 재판부가 계산상 치명적인 오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2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또 고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그 이후의 논란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일단 어제 최태원 회장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가격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가 되는 금액을 넣고 인수를 했습니다.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SK는 60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목은 가짜 뉴스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심 재판부가 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 오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판결문을 고치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계산했는지 좀 따져보죠. 자, 우선 재산 분할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한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핵심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 주식의 모태인 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계산이 틀렸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는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98년에는 100원, 그리고 SK CNC로 이름을 바꿔 상장한 2009년에는 35,65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SK에서는 1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에 98년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그러니까 저게 10배나 잘못 계산을 한 거잖아요. 항소심 판결이. 그렇게 되면 이 선대회장의 재산을 최 회장이 물려받았느냐, 아니면 최 회장과 노 관장 결혼 시절에 형성된 재산이냐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법적인 논쟁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의 기여도, 이 부분이 향후에 상당히 치열한 관건일 걸로 보여요.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재산 가치를 100원으로 보느냐 1,000원으로 보느냐는 10배 차이예요. 자, 선대 회장의 기여도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냐라는 거죠. 2심 재판부가 본인의 이 오류를 받아들임에 따라 사실은 선대 회장의 주가 상승 기여도가 125배가 된다라는 법리적인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2심 재판부에서의 가장 큰 판결의 논쟁점은 최태원 회장과 SK의 주식,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삼았는데, 최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2심 재판부가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했다. 상당수 주식 상승은 아버지 때에 이루어진 거다. 1,000원, 아버지 때에 이미 1,000원의 주식을 어떻게 재판부가 100원으로 줄이느냐. 상당수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건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앞으로 좀 치열한 논쟁이 일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2심 재판부가 잘못 계산한 것은 맞습니까? 잘못 계산한 거 맞죠. 그래요? 그래서 경정을 했어요. 경정은 판결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큰 부분이 아닐 때 하는 걸 경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판결 이유를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첫 번째요.
일단 우리가 자 최태원 회장이 자기 재산의 기여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노소영 원장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죠. 부부기관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경쟁을 했는데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1,000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5%를 가져가면 350억을 노소영 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100억이라고 하면 35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명백히 오류를 인정한 거죠. 네. 그래서 경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말씀드릴 때 저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최태원 회장 편을 도덕적으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걸 분명히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판결 이후에서 10배 차이 나는데 이게 작은 오류를 경쟁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판결 이후에서 10배 차이 나잖아요. 주문도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주문은 그대로 뒀잖아요. 근데 1심 재판, 2심 재판부에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주문은 판사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 이후에서 10배 차이 나는 건 고쳤다. 그렇지만 주문은 그대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자기 판결문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방법이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노소영 전 원장이 분할 금액이 1조 3,500억 된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제대로 계산되면 원칙적으로는 1,350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대법원에서 다퉈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기여도가 뭐 10배 차이 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걸로만 따져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판부 1심 재판부가 치명적인 오류를 한 거죠. 노소영 관장이 받아야 한다라는 재산을 2심 재판부가 얼마로 판단했죠? 1조 한 4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SK 지금 주장은 저 1조 4천억 가까이를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10배.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로 줄은 금액을 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노소영 원장의 기여도가 35%거든요. 이건 대법원이랄지 파기환송돼도 이건 손대지 않을 거예요. 35%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재산 분할 대상의 금액이 10분의 1로 줄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거군요. 내 재산이 10,000원이면 65대 35로 배분했을 때 금액이 10,000원에 대한 배분인데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그러면 65대 35로 분할하더라도 분할한 대상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야, 하지만 이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록 계산은 틀렸지만 전체적인 취지가 달라질 건 없다라는 겁니다. 판결문 수정했어요. 1조 3,800억 재산 분할 판시는 유지했습니다. 자, 이게 향후에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을 유지한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고요. 조규현 변호사님, 일단은 뭐 다 떠나서 계산 방법을 어떻게 틀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을 하면서 내놓은 입장처럼 그 시점에서 계산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판결 이유나 주문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1988년에 결혼을 했고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었고 전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그 전체 과정을 기여도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1998년 최종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시점에서 주가가 1,000원이냐 100원이냐가 지금 이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 거기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전체적인 이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긴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은 아니 이게 무슨 최태원 회장 상속 직후부터 그 전후를 따질 게 아니라 선대 회장 때부터 아버지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조력과 소위 비자금이 들어가서 이 SK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끝까지 돈 안 떼주려고 그러냐? 달라질 건 없다.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산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이었고 두 번째는 이 노수영 관장 측에서 최태원 회장이 주식 인수 대금에 있어서 또 기여한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재산이 그 가액이 주식 가액이 상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8년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법원에서는 충분히 이 법리 오해를 가지고 심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 특유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렇게 이 선대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는 적어도 이 주식 가액의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판단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분할액도 워낙 다액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리 오해가 있는지는 어쨌든 이 계산 오류를 계기로 해서 충분히 심리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태원 회장 입장과 노소영 관장 입장 각각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최태원 회장. 재판부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 반박. 침소봉대 유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 최 회장 개인 송사의 SK그룹 차원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반박입니다. 그렇군요. 최 회장의 이혼 송사인데 SK그룹이 왜 전 차원에서 대응하느냐라는 비판까지 곁들였습니다. 재산 분할액 줄여라, 못 준다라는 최 회장과 침소봉대다,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본질을 흐리지 마라 라는 노소영 관장의 반박.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면 이제 최태원 회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내밀한 가정사적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SK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전 그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사실 기자회견도 SK 사옥이 아니라 외부에서 프레스센터를 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SK를 물고 드러나가는 것은 사실 극히 개인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물론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SK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SK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인사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 측의 이야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건이 사실 평소 이 가사 재판, 특히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장의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아마 2심에서 노소영 관장이 유리하게 나온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 오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드디어 주장할 게 하나 생긴 겁니다. 명백히 이 부분에서는 명백히 바다를 주장할 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과연 이번에 나온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계산을 달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서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사 재판은 재판장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냥 갈 것이다. 왜 가사 재판에서 재판장의 재량이 크냐? 너무 복잡한 문제에 걸리고 많이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 또 집안 내부 사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제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재량이 큰데 그 재판장의 재량을 그대로 대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인지 이게 이 재판의 이제 관점이 됐습니다. 예.